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갑진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미리 보기라서 세부적인 디테일 풀이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현상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올해의 운세는 작년, 재작년 같은 과거에서 이어져 오는 히스토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운이라는 것은 올해의 나의 행동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려면 이제까지 무엇을 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배경이 될 환경을 보도록 할게요. 과거를 되짚어 보면 21년 신축년은 해자축이라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속하는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신 분은 겨울생이라고 알려드렸죠. 전에 신축년 운세 영상에서는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지는 때니까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주의했어야 될 시기였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커 나갈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신축년의 신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는 금의 기운입니다. 신이라는 글자와 오행인 금의 의미를 더해서 신금이라고 읽어요. 금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걸 사주에서는 수원이라고 합니다. 물줄기에 뿌리가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때 형성된 거대한 거품과 같은 사람들의 기대는 앞으로 점차 커져가는 양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품이 일어날 때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큰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었겠고, 뒤늦게 욕심을 내고 뛰어들었다면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사람들은 각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운이지만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없고 그저 흐름과 선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 온 이민년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민년에는 예언 영상을 거의 1년 먼저 올렸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 전해에 만들어진 거대한 거품들이 실제 현상으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품의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도 많았고 세상이 바뀔 것만 같아서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 당시에는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댓글로 서로 양쪽에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민년을 관통하는 사회적 테마는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데 근 몇 달간 신문의 사회면을 주도한 단어가 됐어가지고 이게 사주로 보는 환경의 흐름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신축년에서 이어져 온 거품을 커다랗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경금으로 금생수를 하는 자가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다만 대통령 취임일의 운을 보았을 때 사회적인 대타협은 어렵고 서로 반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신냉전 시대의 돌입이라든지 전쟁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져 온 과정들을 봐야 앞으로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개묘년이 되었죠. 개묘를 이끌어가는 테마는 무엇이 될 거냐.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진 글자 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글자, 어두운 것 중에 가장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악마가 사회에 나오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개수가 일간이신 분들이 찔려서 왜 개수를 나쁘게 말하냐 이런 항의를 제가 1년 내내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연쇄 칼부림 같은 일들을 가까이서 겪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괜한 걱정 끼칠까봐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요즘은 세상도 무섭지만 혹시라도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가 올까봐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평소에 뭘 걱정을 잘 안 하는 저조차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년 갑진년은 어떨까? 이 절망과 고통 같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한 줄 요약을 해드려야겠죠. 요약하자면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마라. 지금 우리에게 쌓여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금리도 정말 높고 내 집은 영원히 장만하지 못할 것만 같고 세상은 종말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극복의 땅입니다. 사주에는 음과 양처럼 길과 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흉신의 나라입니다. 흉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순하지 않고 역한다는 뜻인데 바르게 흐르지 않고 급격하게 역전하고 혁신해 나가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주에 흉신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긁어 모으고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아둥바둥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단기간에 해결해내는 게 민족적, 국가적으로 타고난 운명이에요. 물론 지금 떨어진 불이 촛농 한 방울은 아니고 용암 한 바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바닥이고 가계 부채는 역대 최고점인 상황이죠. 청년들은 취업률도 좋지가 않고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엉망이고 잡음이 너무 많죠.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들도 분열이 됐고 세대들도 서로 싸우고 남녀는 갈라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길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 나갈 것 같은 망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흉신의 입장에서 보면 딱 역전하기 좋은 타이밍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기적처럼 부활해내는 그런 순간들이 딱 오는 거죠. 이게 길신과 흉신이 바라보는 관점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 출발점이 내년 갑진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갑진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은 긴 겨울 끝에 오는 짧은 봄을 말합니다. 지난 20년 경자년, 21년 신축년은 완전 한겨울이었죠. 겨울을 뜻하는 오행은 수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22년 이민년, 23년 개묘년은 인과 묘로서 목의 기운이었죠. 계절적으로는 봄이 온 건데 천간을 보시면 임수와 괴수 모두 겨울을 뜻하는 수의 기운이죠. 더군다나 경금, 신금을 거쳐왔기 때문에 금생수로서 전반적인 온도를 급격하게 낮춰놨기 때문에 이 임계가 오는 순간마저도 봄은 왔지만 봄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마지 않았던 봄이 와야 할 그 시점이 이민년이었는데 이 엄청난 희망을 갖고 사람들은 투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봄은 오지 않고 겨울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님이 오신다기에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셔서 조금 늦나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사실상 차인 건데 우리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님이 주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개묘년은 봄이 오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꽃피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겨울에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마주하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고 찬 바람이 영상을 찍는 지금 경신월 신유월의 바람이라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건데 갑진년에는 따사로운 봄이 오니까 쌓였던 눈도 투명하게 녹아내리고 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나 봄은 옵니다. 조금 늦었거나 많이 늦었거나의 차이일 뿐이고 기다리던 그 봄이 오니까 따사로운 햇빛은 들어와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겠죠. 환경은 행복해질 텐데 오늘 만세력으로 자기가 속한 계절과 일간을 보는 법을 배웠었잖아요. 그걸로 자기 사주에 대입해서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봅시다. 이건 자기가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지한다는 여부는 자기가 환경을 지배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보려면 사주구조 보는 게 좀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태어난 월지, 그것도 계절 중심으로 봅시다. 먼저 봄에 태어나신 분들,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기 부족한 능력, 자산, 경험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는 환경이 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채우는 시간으로 사용을 해요. 가령 내가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랐다. 그걸 인지하고 채우려고 애를 쓰다.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싶었는데 성적이 좀 모자랐다. 그 모자른 성적을 공부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운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이지만 막상 갑진년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이다. 제가 보통 실행하는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운에 무작정 시도를 하는 게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회피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에는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꼭 필요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야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간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 정신없는 1년이 되실 겁니다. 많이 방황하는 갑진년이 될 텐데 처한 환경에 따라 해결책은 시적절한 때가 왔을 때 천간별 운세를 통해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뒤처져 있었던 것을 일거에 점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환경이 옵니다. 점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개인 역량에 달려 있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 왔냐를 따지는 건데 내 사주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갖추었냐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걸어온 커리어, 경력, 학력이 중요해진다는 의미고요. 바꿔 말하면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무시하고 섣불리 변화할 경우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버텨 오셨을 텐데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자리를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모두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중심을 잡고 수비적인 입장에 있으셔야 돼요. 만약 리스크를 안고 배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필요한 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가 아니라 수의 기운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수기운은 금으로 금생수를 해서 제어할 수 있고 토를 통해 토국수로 흐르지 못하게 담아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활용법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신월, 유월, 술월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역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연끌을 해서 사려고 하는 분들은 가을에 태어나셨거나 최소한 금의 기운이 사주를 주도하는 분들이겠죠. 특히 계절적인 영향이 만약 자기 타고난 사주에서 강하지 않다면 대운의 계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대운을 보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연끌 마인드가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되도록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에게서 연끌을 해서 지금 집을 사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를 추진해서 투자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 지지 기반이 너무나도 약하다. 높이 쌓아 올린 보드게임 젠가 같은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진 걸 다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용기를 내어 밀어붙인다라는 뜻이죠. 일종의 자본금은 부족한데 마음만 앞선 것, 하나만 잘못 뽑으면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 같은 거죠.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 움직였다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직업적으로 가장 적합한 운이기 때문에 이 불리함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버티는 것과 극복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가을에 태어난 분이 금의 기운까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개인이 극복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당히 고전을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주변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거라서 남들이 흔들릴 때를 잘 파고들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력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마지막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해월, 자월, 축월에 나오신 분들은 아직은 벗어날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확신이 들지 않고 우왕좌왕, 어제는 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바뀌고 할까 말까 병에 걸리는 겁니다. 남들은 다 일어나서 봄이 와서 막 우르르 뛰어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추운 것 같고 남들은 뭐 반팔 입는데 나는 패딩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멈칫하게 만드는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는 없다. 혹시 그건 내 손이 아니었을까? 내 손이 차가워서 봄이 온지 몰랐다. 그래서 남들은 좋아진 것 같다. 남들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내린 눈은 아직 녹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추운 건 말 그대로 마음일 뿐이고 사실 환경은 이미 좋아졌다. 남들이 봤을 때 기득권으로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한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의 바람만큼 확 좋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입지 자체는 좋아진 거야. 이사를 갔다 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간 거가 확실하다. 본인이 만족하는 게 아니었을 뿐. 그러니까 완전히 2급지에서 1급지로 왔는데 자기는 1급지가 아니라 특급지를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1급지는 사실 좋아진 건데 나는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괜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내 능력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늦은 봄이 온 것이기 때문에 얻은 혜택 같은 거예요. 올해는 기회가 많을 거고 이뤄지는 일도 많을 텐데 이게 자기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만족감과 크게 상관없이 남들보다 유리한 지점에 있다는 점이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나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여부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의 사주를
봐야 그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맞춘 전략과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운은 왔기 때문에 이걸 내 걸로 할 것이냐 말 거냐가 되는 거는 내 사주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계절에 따라 환경이 반응하게 되는데, 자, 그럼 계절은 모르겠고 내 계절이라는 환경은 뭐 알 바 없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진년은 미뤄진 것, 무너져 왔던 것들에 대한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이라는 일종의 건물을 그냥 밀어놔서 이제는 무너지고 흉측해졌는데, 이게 운이 와서 좀 시스템이 동작하게끔 재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종의 재건을 하다, 아니면 리뉴얼이나 리모델링 같은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작게는 사이가 안 좋았던 가정이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내가 부모님이랑 싸워서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좀 말을 하기 시작할 계기 있는 사건 같은 게 생긴다. 회사에서는 조직 개편, 구조조정 같은 일들,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내치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능 개편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말해요. 오래 묵었던, 최소한 2, 3년 묵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뤄져 왔던 환경 개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게 지난 22년 이민년이 큰 틀의 변화를 설계하고 계획한 거고 작전 짠 거고, 23년은 계묘년은 사람들의 한계까지 서로 부딪히면서 쥐어짠 거예요. 실질적으로 변화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4년 갑진년에서 이 변화의 설계를 실행하는 과정, 삽을 뜨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뭐 말이 좋아서 다시 하는 거지, 사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로 판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개편이긴 합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뭐 모든 일간을 다 다루면 머리가 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음과 양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양일간들,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인 분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판 짜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일간들,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이신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양일간들은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변화로 큰 이익을 먹겠다. 음일간들은 큰 변화를 하려고 했더니 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무산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일들이 과거에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내 선호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운이라는 게 내 사정을 봐가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간이라는 것도 제가 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저 환경을 맞이하는 주체가 무엇냐라는 걸 논하는 건데, 이거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론이 한도 끝도 없어서 요 정도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올해 여러분한테 정말 좋아하는 것을 미친 듯이 빠져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갑진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이 엄청난 실마리가 되실 거거든요. 이제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머물고자 할 겁니다. 왜냐면 지난 계절이 너무 추웠고 아픈 상처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성취를 희망하는 분들은 자신을 쥐어짜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이러한 상세한 풀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글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운의 흐름들을 확실히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루한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에서 그런 내용을 최대한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미리 스포를 좀 해보면, 신축년에는 속고 이민년에도 속았고 개묘년에는 질려서 이제는 안 하려고 떠났는데, 갑진년은 혹시 믿어라도 볼까 하는 희망이 생기게 만드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취직하고 다시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갑진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까지 갑진년에 어떤 운이 찾아오는지 흐름을 훑어봤어요. 올해 운세를 다루면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다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개묘년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예언이나 운세 영상을 남긴 지가 이제 딱 3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영상으로 기록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저도 배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주를 이제껏 해오면서도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예측한 것들을 기록하거나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운명학이라는 분야가 이론이나 공식들을 풀어나가면 별로 트집 잡힐 일이 없어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말하고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것들이 부담인데 제 마음을 이 부담스러운 책임감 같은 것들을 그냥 내려놓자니 혹시라도 기다리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짐들에 휘청휘청 거리면서도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갈 때도 있고 라이브 방송도 자주 못할 때도 있는데 이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갑진년을 앞둔 제 마음이기도 하고 뭔가 가진 짐들에 어깨가 짓눌러서 힘든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서 내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확실히 환경이 개선이 될 겁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염.